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벤처가 어떻게 바뀌었고 2023년 5월 1일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도 벤처에 관련돼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현재 벤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벤처 투자 유형하고 연구개발 유형,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정된 기관에서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을 시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은 연구소를 포이타에서 인정된 나라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인정된 연구소를 보유하고 그리고 직전 4분기 동안 5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신 기관들은 이걸로 받으실 수 있고 3년 이내에는 뭐 5천만 원 이상만 쓰면 되지만 3년이 넘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드 조건으로 매출액의 뭐 5% 이상 업종마다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셔야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사업계획서라던가 기술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걸 입증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5월 1일자로 평가지표 주요 개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행하고 개편을 보시면 이제 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재확인 평가 기준이 차등화가 됐고요. 그리고 업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확인 시 업력 3년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차등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3년 미만이냐, 3년 이상이냐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신규 확인 시에도 업력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미만의 신규냐, 아니면은 3년 이상의 신규냐,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재확인이냐,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크게 그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조업, 서비스업,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을 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성 평가지표를 보시면 예전에는 연구개발비, 뭐 투자 비율, NST, TRL 진단 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를 평가를 하고요. 기술의 차별성 평가지표를 신설해서 유사지표 통합 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 등을 봤었는데 또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지표 신설을 해서 유사지표를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업종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성과 평가 지표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느낌상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 자체는 상당히 좀 간결해진 것 같다, 간소화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따가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토리라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자료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개발 유형 평가지표가 있고요. 혁신성장 유형 평가지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현재 오늘 말씀드릴 거는 벤처 투자 유형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실 벤처 투자 유형은 벤처 투자만 받으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만 올리면 바로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연구개발 유형이랑 혁신성장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만 사업계획서라던가 기타 자료들을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성에 관련된 것들 내용을 또 작성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둘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기술 혁신성은 제외하고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비율은 요거는 이제 벤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신청 기업, 신규 신청 기업 중에 3년 미만 기업이냐 아니면 3년 이상 기업이냐를 보고 있고 재확인 신청 기업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배점 퍼센트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 유형별 기간을 보시면요. 벤처 투자 유형은 30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은 45일, 네, 혁신성장 유형도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먼저 신청 서류를 확인을 해서 서류가 미비하면 뭐 보완 요청이 당연히 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까지 납부를 하시면 접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유형에 따라서 서류 검토를 하고요. 벤처 투자 유형을 제외하고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태 조사를 뭐 정해진 기관들 랜덤으로 배정돼서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에 따라서 정해진 기관들이 랜덤 배정이 돼서 현장 실제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 나온 평가 결과를 작성이 되면 그걸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의위원회가 그 다음에 확인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통과냐 탈락이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락을 하시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통과가 되시면 확인서 발급이 되고 기업 정보가 공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기간들이 뭐 벤처투자 유형 제외하고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은 최대한 45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 신청 관련해서 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들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가입은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가입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 신청 탭에서 확인 신청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유형이냐, 연구개발 유형이냐, 혁신성장 유형이냐, 예비 벤처 유형이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는 혁신성장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 투자 유형은 그냥 서류만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만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혁신성장 유형에서 기술성,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어차피 뭐 연구개발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성장 유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시면 벤처기업 확인 이후 취소 사유에 대한 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을 임을 확인받은 경우,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휴폐업이나 뭐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시고 나머지 회사 개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회원 가입하실 때 작성되어 있던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본금이라던가 결산월이라던가 단기 재무제표 확정 여부를 클릭하시고 동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시면 기업 신용평가사 정보 활용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동의를 하시면 동의를 안 하셔도 넘어갈 수 있는데 동의를 하시면 몇 가지 서류들이 알아서 업로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몇 가지를 작성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동의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요 서류들에 대해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전부 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평가사를 선택해서 한국평가데이터나 아니면 나이스 평가정보 둘 중에 아무거나 신청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자동으로 동의를 하시게 되면은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물론 막 이제 창업하신 지 신생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 정보가 올라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나중에 서류는 따로 발급을 받으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동의를 하고 넘어가면 뭐 어디 거 할 거냐 해서 동의를 하고 넘어가시면은 한국 평가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해본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입을 할 때 회원 정보랑 한국 평가 데이터 정보에서 나와 있는 것들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청서 부분인데요. 뭐 일단 당연히 뭐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이라던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이제 업종 그리고 주요 생산품 이런 것들은 작성을 쭉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요. 이미 회원가입을 했을 때 나와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색 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확인이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자 정보에 대한 것들도 뭐 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뭐 휴대폰 번호라던가 이메일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담당자도 똑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입하실 때 작성되어 있던 것들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담당자 뭐 여기 보면 휴대전화 재인증, 뭐 카카오 재인증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담당자 정보가 변경 시에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 여부에서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조회 결과 뭐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업로드가 데이터 평가 데이터 회사에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아니요라고 나올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받으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자본금 그리고 뭐 벤처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중복 신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예비 벤처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그리고 기업 신용정보사 조회 및 자료 제출 서비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당 사항에서만 클릭을 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정보 부분인데요. 벤처 확인 신청 사업 분야의 업종이 어떤 분야냐에 관련된 것들 쭉 클릭해 보시면 뭐 지식 서비스냐, 소재냐, 화학이냐, 뭐 기타 등등등 쭉 나올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혹시 신산업 분야냐라고 물어보는데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뭐 스마트 금융이나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디지털 바이오 헬스 모빌리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하실 경우에만 신산업 분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에 해당을 하느냐 그것도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개요에 대한 거는 쭉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요 연역 같은 경우도 뭐 설립이 언제 됐는지 아니면 뭐 시상이라던가 뭐 대표자가 변경이 된 거라던가 주소지 변경이 된 거라던가 뭐 등본상에 뭐 변경이 있었다던가 증자를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주요 연역에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실제 대표자가 어떤 일을 그동안 해왔었는지, 그리고 뭐 국가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기술 자격이 있는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클릭이나 이렇게 수정이 안 되실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표자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르시고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제 쭉 써놓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뭐 크게 수정하실 부분이 없을 텐데 여기서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수정을 하시고 다시 팝업 창이 뜨면 저장을 하시고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무 현황인데요. 요거는 기업 신용평가사 등록 정보가 있으면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아니시면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뭐 3년 이내 기업은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년이 넘어가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요약이 먼저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요. 보시면 기존 시장에 땡땡땡 문제, 니즈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으며 이는 기존 시장의 기술, 뭐 제품 아니면 서비스와 어떠한 차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당사에서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명은 뭐뭐뭐고 전체 시장의 규모는 어떻고 잠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경우 이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몇 %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 기술은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직접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 조직을 보유하여 몇 건의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하는데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시장 진입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3년간 어떤 마케팅 기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사가 제시하는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이유는 당사의 이러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더욱 강화하여 향후 몇 년간 어떠한 성장을 해낼 것입니다. 라고 사업 계획서 요약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스토리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성장해 나갈, 아니면은 실제로 뭐 신규 개발한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우리가 왜, 아니면 이 서비스를 우리가 왜 만들기로 했고, 이런 개발을 왜 했으며, 이런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지적재산권 등이, 지식재산권 등이 어떻게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시장에서 이런 기술 또는 제품 서비스가 고객들의 니즈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장을 더 활성화해서 시장 확대를 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커 나갈 것이다 라는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 라인상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뭐 요 부분은 먼저 써놓으시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사실 요약보고서란 건 모든 사업보고서, 계획서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사실 그걸 요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그렇게 요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보시면 문제의 중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지,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이걸 작성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작성하시는 실무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됐고, 네, 그 개발의 배경의 원인이 어떤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제한이 뭐 천자라고 되어 있는데, 천자 뭐 꽉꽉 채우실 필요 없고요. 이 뒤에 내용들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천자를 채우시는 것보다는 읽는 사람이 좀 간결하게, 네, 확 알아들을 수 있게 간결하게 잘 작성을 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네, 백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뭐 시장 조사를 하셨다라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은 경쟁사 현황, 뭐 요 뒤에도 나올 거지만 시장 조사 현황 관련된 것도 우리가 그냥 뭐 이렇습니다라고 작성하고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 리서치,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루션으로의 제품 서비스 소개가 있는데요. 앞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개발을 하게 돼서 이 개발이 그 문제들에 대한 이런 솔루션을 내려준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기존 대비 고성능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기존 제품에서 그냥 저렴한 편인지, 아니면 더 편리한지, 아니면 디자인이 더 우수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어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최대한 주관적인 것보다 최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을 파일로 첨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제품 서비스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추진 경과, 그냥 이런 아이디어만 있다가 아니라 현재까지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진 경과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앞으로 물론 지금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들도 많겠죠. 그래서 향후 3년간 어떻게 더 기술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뭐 로드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첨부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팀 구성이라던가 기술 개발에 대한 팀 구성 뭐 이런 것들,
내용,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요 경력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자에 관한 거,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뭐 발휘했던 경험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스토리 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그냥 쭉 주요 경력, 주요 학력 이런 것들 쭉 첨부하고, 네,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구개발 조직 현황도 보시면 뭐 우리가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지, 전담부서인지, 뭐 창작연구소인지에 대한 것들, 자체 연구부서인지 아니면 없는지 관련돼서 쭉 쓰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구소 관련 인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연구개발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주시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뭐 어떻게 단기 연구개발비 얼마나 사용을 했었는지, 네,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기술 개발 실적해서요, 뭐 어떤 기술 개발한 것들이 아니면 서비스 개발을 한 것들이 있는지 써주시면 되고요. 뭐 실제로 뭐 정부 지자체 공모 기술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랑 협업을 한 건지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뭐 특허라던가 아니면 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출원만 해놓은 건지 아니면 등록이 되어 있는 건지 관련된 것들, 네, 보시면 하나씩 해보시면 뭐 이 부분은 전혀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술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서는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전략. 네, 연구개발 요령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네, 내용이 없고요. 이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 둘 다 이 부분 공통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표 시장 및 고객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고객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고, 뭐 처음에 사업 기술성에 대해서 작성을 할 때 현재 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목표 시장에 어떤 고객들에게 앞으로 뭐 판매나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천글자 내에서, 천글자 많죠. 네, 근데 간략하게 좀 누가 봐도 일명요연하게, 네, 작성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리서치 자료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첨부 파일로 세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경쟁사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경쟁사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사 분석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뭐 3개사 정도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이게 국내 시장만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해외 시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좀 조사를 잘 하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우리는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거고, 향후 3년간 어떻게 이 시장을 더 키워 나갈 건지, 네, 그래서 뭐 주요 채널 어디에 입점을 할 것이라던가 아니면 제품 라인업을 이렇게 추가를 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까지는 해외에 진출을 하지 않았는데 해외를 어떻게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요, 막 길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몇 년 이내 뭐 어떻게 네, 물론 그 내용 자체들은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당연히 첨부 파일들도 좀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부 협업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MOU 양해각서가 있으신 경우에는, 네, 그 양해각서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차피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돼서 회사가 물론 혼자서 열심히 개발을 한다거나 혼자서 판매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협업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대표님들하고 실제로 그냥 그렇게 일만 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MOU를 체결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증빙 자료로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운용 계획 같은 경우에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과 이런 판매,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뭐 이게 영업이익으로만 할 거냐, 아니면 자본금으로 할 거냐, 투자를 받을 거냐,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은행이나 정책자금을 대출을 받을 거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말로만 이렇게 해서 뭐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보다는 하나라도 그냥 엑셀로라도 간단하게 좀 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업로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끝나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만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뭐 중소기업 확인서라던가 사업자 등록증 쭉 나와 있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까지 있는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정보 정보 동의를 하시면 이게 올라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뭐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알아서 업로드가 될 거고요. 뭐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직접 신청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셔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서류는 뭐 일부 필수라고 돼 있는데, 대표자 관련돼서 뭐 경력증명서라던가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기술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경우에만 올리시면 되고요. 주주명부는 법인은 당연히 필수로 올리셔야 되고, 그리고 인정서라던가 뭐 이런 연구개발조직 인정서라던가 이런 거는 보유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수출 실적 증명이나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있으신 분들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작성이 끝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일단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고 서류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뭐 2, 3일 이내에, 길면 뭐 7일 이내로 연락이 이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납부를 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좀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스토리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고, 나중에는 또 이 첨부, 내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오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